이전은 두루뭉술, 날선 원안공, 원안이 서려 있는 듯한, 원안이 서린 듯한 원희룡 후보의 한동훈 후보를 향한 날선 공격. 자, 원희룡 후보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자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거듭 그 문제 제기 내용이 한동훈 후보와 친구라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식의 문제 제기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대한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예. 대표는 한동훈 이 얘기. 이거 언론이 만든 거잖아요. 실제 투표 결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원래부터 오래된 한동훈 위원장의 절친인 거 제가 잘 알지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후보님, 저와 한동훈 후보 측과의 있던 어떤 사적 관계와 상관없이 제가 아주 균형 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정말 저분들의 그래야 됩니다. 예. 믿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 인터뷰할 때 좀 들어보면 이게 지금 계속 민주당 주도하는 특검 거부권 행사, 차라리 먼저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정 제안하고 정변 돌파하자 뭐 이런 것 같거든요. 그게 궤변이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래요? 진행자님, 예. 한동훈 친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세미준이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단일화시키기 위한 운동에 돌입했다. 맞는 얘기입니까? 한동훈 친구이신 김태현 변호사님은 그런 질문 하지 말아주세요. 물론 이제 농담 삼아 한 답변이겠습니다만 거듭 한동훈 친구라서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김태현 저 앵커가 하는 말이 모든 언론에서 묻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걸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친하긴 해요. 네. 김태현 변호사가 친하긴 한 건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친하다고 할지라도 질문 사항 자체가 원희룡 후보를 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언론 뭐 종편뿐만 아니라 지상파에서 다 하는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답을 해야지. 아 친하니까 뭐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원희룡답지 않다는 걸 느끼고 뭐 약간 저 인터뷰만 보면 좀 약간 피해의식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론조사와는 다를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 말고 저희가 주위에서 느끼는 것도 여론조사 동일하거든요. 그럼 본인만 여론조사와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나간 사람은 다 자기가 당선이 될 거라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를 너무나 착각을 하면 사실 이제 선거에서 참패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원희룡 후보가 이번 갑자기 전당대회에 뛰어들면서 제가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원희룡을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원희룡이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생각을 많이 저런 사람이었어. 나 참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고는 내가 생각했던 원희룡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네거티브로 간다는 거고 이걸 너무 친윤 반윤으로 이걸 갈등적 요소로 가니까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희룡 후보가 약간 레드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행보를 보면 원희룡 후보 어떤 정치적 콘텐츠가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숨겨놨던. 근데 굉장히 저도 이제 실망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원희룡 후보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겁니다. 김광선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치열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각 후보들의 형평성 등을 저희도 지금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조금 전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면 참패는 없었다라며 한동훈 후보를 비판한 겁니다. SNS에 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을 참패한 것이다 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총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끌었기 때문에 총선을 참패한 것이고 내가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이 선거 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원희룡이 한동훈이야 또다시 선택의 시간이다. 그때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더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불과 2달여 전에 크게 실패한 사람에게 또 맡겨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또다시 충돌할 당대표를 뽑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의 패인 진단은 지난 선거에서 불거진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과 용산 간의 어떤 불화, 이것이 총선의 큰 참패 요인 중 하나다라고 진단하는 것 같아요.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일단 원희룡 의원은 원희룡
후보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일단 강하게 각을 세우는 전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2등을 해야 되거든요. 2등을 해야만이 결선 투표에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결선 투표에 가기 위한 기본 전략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반대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세력을 끌어모아서 일단 2등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전략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용이 됐습니다. 사실 한동훈 후보와 그 다음에 나경원 후보가 이제 처음에 거론됐을 때는 양자 구도 아니야? 물론 한동훈 후보가 좀 더 세긴 하지만은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원희룡 후보가 일종의 네거티브를 하면서 세게 치고 들어오니까 어느새 구도가 원한 대결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방금 원희룡 후보의 그 메시지에서도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네. 나경원 후보를 제껴버린 거죠. 어허. 1, 2등 싸움이다. 다른 후보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2등 굳히기 작전을 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결선 투표에서 속된 말로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앞으로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략상.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야 너무 당내 싸움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물론 민주당처럼 조용한 것보다는 시끄러운 게 낫습니다. 시끄러운 게 나은데 맨 처음에 핵무장론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저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국가에 대한 비전 또 현실 사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당원들한테 선택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인신공격식 하는 건 여기까지는 스톱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원희룡 의원 측에서는 굉장한 이의 전략, 결선 투표 전략을 그렇군요.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도적인 어떤 전략이 숨어 있다. 걱정은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 브로맨스를 과시했잖아요. 당내 입장에서 볼 땐 이 잠재적인 대권 주자 두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명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내년 대권 구도에서 무언가 더 시너지를 내야 할 텐데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전당대회가 끝나고 승패가 결정될 거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될까 봐 많은 당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근데 또 프로들은 프로들이라 안 그러겠죠? 끝나면 또 언제 싸우냐는 듯? 그런데요, 이제 선거를 치르고 나면 앙금은 남습니다. 앙금이 남아요? 앙금은 남습니다. 아, 그렇구나. 보면은 네. 이제 저는 저 지금 선거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네. 모릅니다면은 아마 언론에 통하지 않는 또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막 틀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언론은 그런 이야기까지 걸러서 이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만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갔다면 이제 앙금이 남는 경우가 많이 앙금이 있습니다. 남는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또 2년 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앙금이 개인적인 앙금이지만은 또 공적인 사안에서는 누르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네. 선거를 하고 한번 치르고 보면은 대개는 앙금이 남습니다. 당내 선거에도 앙금이 남는 남죠. 네. 나경원 후보는 좀 서운할 것 같기도 해요. 원희룡 후보한테. 내가 있는데 왜 자꾸 두 사람의 싸움이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자 나경원 후보도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역시 직격했는데 배신의 프레임에 늪에 힘이 빠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대통령에게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당대표 후보는 나뿐이다. 원희룡 후보 출마 자체가 이미 채무다. 저건 빚이다. 한동훈 후보는 배신 프레임의 늪에 이미 빠졌다. 용산을 비판해도 언론과 정치권에서 매번 갈등, 충돌, 개인 욕심, 차별화, 선긋기로 다뤄줄 거다. 원희룡도 아니고 한동훈도 아니고 나다. 라고 나경원 후보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당권 주자들이요 일제히 대구로 갔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대구로 갔고요. 이미 대구로 갔었던 한동훈 후보는 서울의 13개 구청장 모임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공략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